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그리고 비과세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어떻게 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 A주택을 제가 취득한 다음 1년이 지난 후에 B주택을 꼭 취득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취득 시점은 A주택의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A주택을 최소 2년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A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보유 플러스 2년 거주도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B주택을 취득을 한 다음에 3년 또는 2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하셔야 A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2년 또는 3년 내 A주택을 매도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매도를 많이 하실 텐데 요즘처럼 거래가 거의 없고 부동산 조정기, 하락기가 있을 때는 사실 급매로 내놓아도 안 팔리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자들이 양도세, 비과세를 포기하고 이주택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어, 이주택자로 가는 거는 너무나도 저에게 리스크가 크더라고. 왜냐면 이주택자로 가게 되면 A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중과가 돼서 65%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양도차익이 만약에 3억이었다고 하면 65%인 2억을 국가 세금에 헌납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기간 내 양도세, 비과세를 받아야 되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매도가 어려울 때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2번 교환매매입니다. 이 교환매매는 정말 많은 사람들도 모르고요. 저도 제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자에 해당이 되니까 공부를 해서 알게 된 개념이지 좀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교환매매도 합법적인 방법이고 양도의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일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매도가 어려울 때 활용하면 정말 좋은 방법이 됩니다. 교환매매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매도는 저의 아파트를 제3자의 누군가가 현금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처럼 금리도 오르고 현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번 교환 매매를 활용하게 되면 제 아파트와 제3자의 아파트 간의 물물 교환이기 때문에 현금이 없어도 되세요. 만약에 제 A 아파트와 제3자의 C 아파트가 교환 가치가 뭐 2천만 원 차이가 있다.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한 차익분만큼만 현금이 필요하고 그냥 집과 집끼리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들어갈 일이 거의 없고요. 또한 교환도 양도의 하나이기 때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매도가 힘드신 분들은 이주택자의 길로 가셔서 양도세 중과 65%의 세금을 내지 마시고 이렇게 교환 매매를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양도세, 비과세 기간 내 교환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려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A와 B주택 간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통해서 A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B주택 그리고 교환 매매로 취득한 C주택도 아까 말한 1번, 2번, 3번, 1, 2, 3 요건을 갖추면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통해서 B주택을 또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되시는 분들은 비과세 기간 내 급매로 안 팔린다고 생각하시면 교환 매매라도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교환 매매로 꼭 기간 내 파셔서 양도세를 안 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절세를 최고로 하는 방법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우선 제가 A주택을 갖고 B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A주택이 급매로도 안 팔려서 제가 교환매매로 시드책을 취득하면서 A주택을 팔게 되면 A주택을 양도세, 비과세로 팔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C주택을 또 취득하게 되잖아요.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원래는 제가 B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2주택자로 취득세가 중과가 돼서 8%를 내야 되지만 B와 C주택 간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C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8%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를 해서 1%의 세금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핑퐁핑퐁 하는 전략을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주택, B주택, 교환 매매로 취득한 C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또한 세 채 모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면 취득세가 8%가 아니라 1%만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도세 빵원, 취득세로 1%만 낼 수 있는 최고의 절세 방법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2년 거주 요건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서 2년 보유가 아니라 조정지역인 경우는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이 2년 거주라는 게 양도 시점의 조정지역인 게 아니라 그 해당 주택을 취득할 시점, 제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접수한 그 시점에 조정지역이 있으면 2년 거주고요. 그 취득할 당시에 비조정이었다. 그럼 2년 거주를 안 해도 되세요. 2년 보유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년 거주 요건은 양도할 시점, 현재 시점의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이 아니라 해당 주택을 취득할 시점, 잔금 치르고 등기할 시점에 조정지역이었으면 2년 거주고 비조정지역이었으면 2년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정지역 취득할 당시에 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를 하는 게 맞는데요. 그렇다고 모두 다 2년 거주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또 법이 개선이 되면서 2년 거주를 안 해도 상생 임대인이라면 제가 상생 임대인이라면 2년 거주한 것처럼 간주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종전주택을 전세를 주고 있는데 정세 갱신 시점이 왔을 때 5% 이내로 전세금을 올렸다면 상생 임대인에 해당이 되세요. 그러면은 2년 거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니 이 제도를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깔려하는 부분인데요. 교환매매로 취득한 C주택 취득세를 낼 때 8%를 내냐, 1%를 내냐, 이게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요. 원래는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가 돼서 8%입니다. 3주택자는 12%예요. 제가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취득을 하면 2주택자면 8천만 원, 3주택자면 1억 2천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거래량이 거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해서 취득세가 1%만 납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계속 핑퐁핑퐁 하면서 양도세도 안 내고 취득세도 1%로 내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신고를 해서 취득세를 1% 내게 되면 무조건 종전주택, 비주택을 2년 또는 3년 내에 팔아야 합니다. 만약에 못 팔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토해내야 되세요. 제가 1%만 냈기 때문에 8%에서 1%를 뺀 7% 플러스 가산세를 물어야 되니까 무조건 1%로 취득세 신고하시는 분들은 2년 또는 비조정 지역이면 3년 내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그리고 취득세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진짜 너무 좋은 절세 방안입니다. 이거를 꼭 활용하셔서 재테크에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급매로도 집이 안 팔려서 고민이신 분들 교환매매 적극적으로 알아보세요. 교환매매도 양도의 한 개념이기 때문에 급매로 안 팔아도
집과 집 간의 물물 교환으로 이 비과세 기간을 유예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